어머님, 이 다이아 세트예요. 제가 사고 싶은 게 현주야, 이건 너무 비싸지 않니? 이 정도면 아무리 봐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어머님, 중고나라에서 신혼살림 준비한 것도 보셨잖아요. 제가 아낀 돈이 3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바쁜 와중에 골라본 건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아니, 현주야, 그게 중고 가구들 다 합친 가격이 3천만 원이라는 게 아니잖니? 중고 가구를 몇만 원에 산 것들인데. 중고라도 원가가 그만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뜰하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아낀 돈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사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사는 지혜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김포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김미연님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예비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김미연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그리고 결국 김미연님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씨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의 월세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특히 외아들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여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데려올게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미연 씨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현주라는 처자는 단정한 치마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 하나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송현주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현주의 모습에 미연 씨는 첫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특히 현주가 들려준 일상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강남에 있어도 월세 아끼려고 일부러 외곽에서 자취해요. 중고거래로 찾은 반지하인데 채광도 좋고 좋은 매물이더라고요. 교통비는 좀 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현주를 보며 미연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분식집 하면서 월세 아끼려고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살던 때가 생각났죠. 하지만 남편은 첫 만남부터 미심쩍은 기색이었습니다. IT 회사면 초봉이 4천은 될 텐데 굳이 반지하에 살 필요가 있나?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그래. 돈 모으려고 허리띠 졸라매는 거지. 글쎄 뭔가 좀 이상해. 옷은 또 브랜드 있는 걸 입고. 미연 씨는 남편의 의심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오히려 알뜰한 예비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사치하지 않고 절약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상견례 날짜를 정하는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현주의 부모님이 먼저 장소를 잡았다고 했을 때도 미연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엄마, 처가에서 장소 잡았는데 쌈밥집이래요. 쌈밥. 그래, 건강식이니 좋지? 근데 좀 시끄러울 수 있대요. 시내 한복판 3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거라. 괜찮아.
맛있으면 됐지. 하지만 상견례 당일 미연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번화가 한복판, 좁은 상가 건물 3층, 낡은 간판이 걸린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미연 씨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층계창마다 술 취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옆 가게에서는 노래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중하게 고른 검은색 정장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쌈밥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주의 부모님은 너무나 캐주얼한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어머님은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제가 20년 단골집이라 사장님이 특별히 오늘 홀 하나를 비워주셨어요. 아, 네. 미연 씨는 남편의 불편한 기색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니까 음식이 맛있으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현주가 어렸을 때부터 참 야무졌어요. 알뜰하기로는 또래 중에 최고였죠. 중학생 때부터 용돈기 입장을 썼다니까요. 그 말을 듣자 미연 씨의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첫인상은 좀 불편했지만 예비 사돈의 소박한 성격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퇴근 후 아들이 현주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제가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어요. 신혼집 구하는데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미연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미 아들 결혼 자금으로 따로 준비해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준비해. 집은 우리가 알아볼게.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반지하가 아닌 깔끔한 신혼집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10군데 넘게 돌아다닌 끝에 햇살 좋은 2층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25평의 남향, 역세권에 주변 학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쁜 집이에요. 제가 예쁜 살림들로 집도 예쁘고 너무 화려하지 않게 실속 있게 잘 꾸며볼게요. 처음에는 그 말이 기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속 있게라는 말이 참 요즘 아이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흐뭇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하나둘 들여놓는 가구들을 보면서 미연 씨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중고거래로 구한 침대는 모서리가 찢어지고 프레임이 휘어 있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산 식탁은 다리가 불안정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렸고 의자는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봇 청소기는 공장 정리한다는 곳에서 산 것이라며 모서리가 깨진 채로 들여놓았습니다. 현주야, 이걸로 어떻게 신혼살림을 한다는 거니? 침대는 특히 새 것으로 사야 하는 거 아니니? 삐그덕거리잖아.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래요. 새 것보다 중고가 더 잘 나가요. 환경 보호도 되고 이게 바로 똑똑한 소비라고요. 그래도 신혼집인데 이렇게 낡은 것은 좀... 전 이런 거 잘 모르는 어머님 세대랑은 달라요. 저희는 실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미연 씨는 현주의 말투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공손한 말투 속에 담긴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 즈음 미연 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한복 세트를 현주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미연 씨의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으로 최소 3대째 내려오는 가보였습니다. 고급 명주로 지은 한복과 전통 장신구가 세트로 된 것이었죠. 현주야, 이건 우리 집안의 매우 소중한 물건이야. 3대째 내려오는 거란다. 앞으로 내 딸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현주는 한복 세트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과 전통 장신구를 마치 낡은 걸레라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 한복 안 입어요. 보관도 힘들고 이런 구식 물건 말고 제가 받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미연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보를 구식 물건이라 부르는 현주의 말투에서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백화점 좀 가주실래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백화점 명품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현주가 안내한 곳은 고급 주얼리 매장. 진열대 안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주야, 이건 이것 보세요. 세상에. 이번 신상이에요.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인데 중고로 사면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미연 씨는 그 자리에서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고나라에서 알뜰하게 살림 싹 다 구했잖아요. 제가 그걸 새로 다 샀으면 3천만 원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낀 돈으로 당연히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세트는 살 수 있죠. 이건 투자예요, 투자. 현주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비가 현명하다는 듯한 당당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논리니? 중고로 산 물건들 원래 가격을 다 합친 거라고? 네. 침대만 해도 새 건 2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식탁 세트도 150만 원짜리였고요. 다 합치면 3천은 훨씬 넘죠. 제가 얼마나 똑똑하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남들은 새 것 사느라 수천만 원 쓸 때 전 10분의 1도 안 썼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안 드니? 어차피 결혼하면 시댁에서 뭐라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전통이라면서요. 현주의 말에는 꼬집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복 세트를 거절한 것도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미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 씨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현주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그였기에 아내의 말에 더욱 공감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미연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혼집에 가득한 낡은 중고 가구들,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한복을 거절한 일, 그리고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세트 이야기까지. 엄마, 요즘은 다들 중고 거래해요. 그게 트렌드라고요. 현주가 알뜰하게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썼다고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한복은 구식이라고 거절하더니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는 달란다. 이게 말이 되니? 현주가 엄마와 백화점을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신혼집은 온통 남들이 쓰다 버린 걸로 채우고 정작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최고급으로만 찾는 사람이야. 이게 정말 검소한 걸까? 아들아, 사람의 본성은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야.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떨지 생각해봐.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현주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결혼 전에 이런 면을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저도 현주가 정말 검소하고 현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 말씀 듣고 보니 자기한텐 엄청 사치스러우면서 남들 것에만 깐깐하고 인색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갑오로 내려오는 한복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가 울면서 미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간질하세요. 어머님이 우리 사이를 망치신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알뜰하게 준비하고 똑똑하게 소비하고 어머님은 제 센스를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현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다이아몬드 세트 해주기 싫으니까 이러시는 거죠? 제가 한복은 싫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현주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내가 새 신혼살림을 준비해 온다면 나도 그에 걸맞은 예물을 해줄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현주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군요.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중고든 뭐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한 건 알아. 하지만 현주야, 결혼은 두 사람이 가치관을 나누는 거야. 너와 우리 가족의 가치관은 너무 다른 것 같구나. 현주는 미연 씨의 마지막 말에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연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현주가 거절했던 그 한복 세트는 전문가 감정 결과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수십 년 전 명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오히려 다이아몬드 세트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보, 그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복을 줬더라면 아마 바로 팔아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더 필요했던 것 같네. 미연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현주를 만났을 때의 단정한 모습, 검소한 척하던 행동들, 모두가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현주의 소비 패턴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정작 매일 써야 하는 침대와 가구는 낡은 중고로 채우면서 과시용 명품에는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중성, 게다가 집안의 가보를 구식 물건이라며 무시하는 태도까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후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의 지인을 통해 들은 현주의 평소 생활은 미연 씨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현주 씨가 평소에 명품 대여 업체를 자주 이용했다고 해요. 결혼하면 시댁에서 뭐라도 해줄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자는 신산이었대요. 그 말을 들은 미연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거죠. 검소한 척하면서 시댁의 마음을 사고 결혼만 하면 원하는 명품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잘못 고르면 평생 가족이 불행해진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성격을 발견하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미연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다이아몬드를 사줬더라면 아마 그게 끝이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큰 것들을 요구했겠죠? 더구나 최근에는 현주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집안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검소한 척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시댁과 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파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죠. 미연 씨의 아들은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신중하게 찾고 있다네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미연 씨는 이제 그때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결혼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주변에서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을 만나면 조언해드려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라고.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검소한 척, 현명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며느리의 가치관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미연 씨.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정의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저희처럼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오히려 축복인 거죠. 이제 미연 씨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며느리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이번 일도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경험이었나 봐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도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미연님께 꼭 좋은 며느님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자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마음 남겨주세요. 어렵게 마음 먹고 쓰신 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